폐하왕 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에 타이즈를 입은 루이 14세와 그 가족이 있죠. 자, 이렇게 멋있는 옷도 입고 가발도 썼던 게 당시에 궁정에서의 이런 파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복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루이 14세 치세는 어떠냐? 좀 보면 이 사람은 되게 일찍 왕이 올랐죠. 그래서 5살 때 올라가지고 태양왕이랑 별명을 얻었는데 그 태양왕이랑 별명은 자신을 그 태양신 아폴론으로 포지셔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거고 또 그만큼 권력을 많이 획득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세 봉건 시대라는 건 왕의 권력은 약하고 지역의 영주들이 센 거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점차적으로 왕의 권력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 지역의 영주들의 힘이 빠지고 그 영주들은 땅을 잃어버리고 권력을 놓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주가 귀족으로 변해 가는데 이제 루이 14세 때 가면 왕권이 가장 강했던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 봉건제의 잔재를 일소를 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의 특징은 여러 지역에 있는 힘 있는 귀족들을 베르사유의 궁전에 머물게 함으로써 귀족들의 힘을 완전하게 빼려고 했던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3번이나 해가지고 지역의 패권자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쇼도 하고 전쟁도 하고 해가지고 당시로 보면 가장 강한 왕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이제 보는 건데 왕권은 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고 또 내부에 신교 탄압을 해가지고 경제는 이 사람 시절에 가장 높았다가 점차적으로 내리막길을 거는 이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루이 14세의 상징물 같은 게 베르사유 궁전이죠. 자, 베르사유 궁전을 짓게 된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루브르 궁전에 살고 있었죠. 그랬는데 재무장관 니콜라 푸케라고 하는 사람이 국정 운영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개인 축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왕한테 좀 미움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루이 14세는 자기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재상이란 사람이 결국은 개인 돈을 빼돌렸다 이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이유가 어느 날 이 푸케라고 하는 재무장관이 왕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 집이 뭐냐면 보르 비콩트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정원이 아주 넓고 아주 저택이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여기를 가봤더니 왕 입장에서 보면 너무 저택이 훌륭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쫓아내겠다,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루이 14세 여기 말이 있네요. 모름지기 국왕의 장관은 야심을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이 자신의 고유 영역보다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실각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돈을 챙기는 건 좋은데 너무 티를 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케를 부패 혐의로 감옥에 가둔 다음에 이 보르 비콩트를 건설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담당은 루이 르보였고 조경은 앙드레 노트루였고 내부 장식은 샤를 르브랭이었다. 이 세 사람은 전부 앞에 여기 보르 비콩트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대로 데려다가 이 베르사유 궁전을 짓게 되죠. 정원이 아주 아름답고 건물도 아주 훌륭한 파리의 루브르 대신에 화려한 왕권의 상징물이 되었던 이런 궁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아주 유명한 방이 있죠. 거울의 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내부의 장식은 르브랭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장식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천정화 같은 경우에는 전부 르브랭이 그렸는데요. 이 르브랭이 그린 천정화의 키워드는 뭐냐면 루이 14세를 태양신 아폴론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거의 뭐 왕을 신처럼 보이게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울의 방은 영욕을 겪었습니다. 1870년에 이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가 프로이센한테 패해요. 그래서 이 프로이센이 이 거울의 방에 와가지고 독일 황제의 대관식을 했던 아주 치욕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1919년에는 1차 대전이 끝나죠. 그때 독일이 패한단 말이에요. 그 패한 조인식을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죠. 이 거울의 방에서 조율을 하기도 했습니다. 루이 14세는
결국 왕권 강화를 위한 연기자 역할을 많이 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일어나서 착복식, 그리고 식사 행사, 예정된 직무를 끊임없이 했다. 그리고 지방의 귀족들을 베르사유에 와서 거주하면서 돈을 쓰도록 했다는 거죠.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호족들처럼 폼내게 하지 않고 와서 돈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귀족들의 힘을 뺀 거죠. 본인은 태양신 아폴론인 것처럼 포지셔닝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좋아했던 건 발레였는데요. 본인이 직접 무용을 수련해가지고 최초의 직업 무용수이기도 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발레하는 루이 14세가 있죠. 발레복을 입고 스스로 발레를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아폴로 역으로 출연해가지고 태양 호칭을 얻었다. 그리고 발레학교 후신 무용예술은 설립하기도 했고, 화려한 궁정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럽 전 지역에서 왕가의 사람들이 이 프랑스로 와가지고 이 궁정문화를 배워가기도 했다. 그래서 전 유럽의 왕가에 이 프랑스의 궁정문화가 확산되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랜드 투어라는 게 잉글랜드나 독일, 프랑스 지역에서 로마를 갔다 오는 게 그랜드 투어라고 부르는데요. 그 첫 기착지가 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에 와서 이런 궁정문화 아니면 귀족의 문화를 배우는 것. 이것이 이제 루이 14세가 만들어낸 그런 궁정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루이 14세의 치세는 봉건 구조가 확실하게 무너지고 왕권 중심의 정치 체제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이 14세 시절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죠. 에스파냐 왕 카를로스 2세라는 사람이 행식 능력이 없어가지고 후계자 없이 사망을 해요. 자, 왼쪽에 카를로스 2세라는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 이 사람은 지나친 근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턱이 길고요. 또 정신병도 원래 유전병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쯤 가면 완전 생식 능력을 없어지게 된 거예요. 후계자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에스파냐 왕이 되었느냐라고 따져봤더니 그나마 외가 쪽에 있더라. 특히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힘을 써가지고 자신의 손자 펠리페를 에스파냐의 왕으로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 펠리페는 어떤 관계가 있냐? 루이 14세가 이 카를로스 2세의 이복 누나였던 마리 테레즈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손자가 펠리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펠리페 5세는 펠리페 4세의 외의 증손자고 17세의 앙조 공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격은 충분했던 거죠. 물론 애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에스파냐 왕이 될 만한 조건은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루이 14세가 이 사람을 밀어가지고 펠리페 5세로 앉혔어요. 그랬는데 이웃 국가들은 이렇게 되면 프랑스와 에스파냐가 합쳐질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하죠. 그래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카를로스가 적당하다라고 지지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전쟁을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전쟁을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이었지만 당시로 보면 전 세계적,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던 싸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녹색 지역은 스페인하고 프랑스 연합 세력이고 청색은 합스부르크, 잉글랜드, 포르투갈의 연합군이죠. 그래서 그 여러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요. 이 싸움의 결과 프랑스가 막대한 전비를 씁니다. 하지만 얻은 게 별로 없었다. 단 펠리페 5세가 에스파냐의 왕위로 자리 잡는 계기는 되었다. 영토를 잃고 왕위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에스파냐 왕가는 부르봉 왕가가 된 거고요. 이 에스파냐 왕가는 지금까지도 부르봉 왕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루이 14세의 치세는 전성기였다가 저무는 태양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 불가능이 있었다. 그래서 퐁텐블로 칙령을 통해서 신교도를 탄압하기 위해서 예수회가 지속적으로 낭트 칙령을 무효화시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자신도 원래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고 하니까 신교도를 탄압을 하게 된 거고요. 이거에 견디지 못한 위그노 신교들이 네덜란드와 잉글랜드로 망명을 하게 되고 이로써 경제력이 감퇴를 하게 되었다. 자, 또 하나는 국력을 지나치게 소모했다라고 하는 거죠. 과다한 대전쟁을 했다.
팔치 전쟁이라는 것도 했고요. 잉글랜드와 또 싸움이 있었던 제2차 백년전쟁도 있었고, 에스파냐 와인 계승 전쟁에도 참여를 했고, 사실은 에스파냐 와인 계승 전쟁은 안 해도 됐는데 괜히 이제 패권을 좀 노려보려고 했던 거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영토는 줄어들고 해외 영토도 잃어버리고 빚만 증가하게 되고, 결국 빚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세수 확보를 위해서 백성들의 수탈을 확대하게 되고, 그래서 이후에는 백성들의 신임은 점차 잃게 되고 국력이 하향세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